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목요일 명예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13일이죠. 제가 이 코로나 받고 처음으로 한번 목요일 휴일이 와가지고요. 지난주 쉬었는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네, 끊임없이 변하고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하단 가격을 당시에 설정할 때였죠. 5월 말에 제가 코스피 지수도 언급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이야기 드렸죠. 당시에 2030 밑으로는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걸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680 전후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이제 방송은 2주 만에 출연을 했습니다만 제가 요즘 매일 연결하는 프로가 있을 거예요. 언제입니까? 2시 50분 구간에 거기서 충분히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반등 효과가 있는데 불확실성만 크게 보이다가 이제 불확실성에 좀 벗어날 수 있는 대체안이 나왔죠. 그게 바로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온 거죠. 금리 인하가 이슈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반등이라는 반등은 좀 나왔죠. 네, 지금 이제 한 2주차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서 무조건 긍정 로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요 지수 이야기하고 업종과 섹터는 또 별도로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6월 28일, 9일 네, 기점으로 이제 G20 회담이 일본에서 열리죠. 네,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기대하는 거를 부추기는 사람이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거는 무역 분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패권 전쟁이고, 패권 게임도 안 되지만은 쟤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네. 미국 GDP의 50% 미만으로 죽이는 게 미국의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길게 보기에는 한 3년, 5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스몰 딜 정도 나오면 잘한 겁니다. 요거 있고, 요게 딜이 안 되면은 트럼프가 덤퍼 올랐죠. 네, 3천억 달러 이상 있죠. 3,250억 달러입니까? 예, 이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놨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장은 계속 고는 안 돼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6월 20일 전까지 해담 D-7일 정도 어떤 큰 이벤트 앞두고 주로 D-7부터 장 변합니다. D-7일이 언제냐면은 6월 20일이죠. 20일 전후까지 다음 주 목요일이다 그죠? 제가 다음 주 목요일 출연하는데 이 전후 20 딱 맞아 떨어지는 않겠지. 예, 근데 다음 주 목요일 전후 왔을 때는 여러분들 하여튼 바닥에서 그래도 그나마 아이고 다행이네 반등해 줘서 하는 주가들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저의 방송을 귀담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단 오늘 제가 말미분의 중요한 섹터는 이거하고는 지수가 별개입니다. 이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자, 어쨌든 금리 인하로 미중 무역 분쟁의 파고를 지금 극복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하면 너무 길죠. 작년에 제가 배워서 한데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중국에는 안 좋은 습관이죠. 과거에 유교 사상이 있을 때는 좋은 습관이었는데 체면주의. 예? 메이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관시하고 메이신이 아주 중요해요. 관계도 중요하고 내 체면, 그죠? 그게 중요해요. 체면 차리다가 망하는 수가 있죠, 그죠? 네,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끝까지 지금 미국하고 지금 대항을 해보겠다고 하고 자기도 히토류 카드도 꺼내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만은 제가 보는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네, 지금 당장 해답은 중국이 유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규모가 커서 안 해요. 나중에 중국은 백기투항, 결국에는 미국의 조건을 다 들어주는 백기투항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야만이 미국과 중국은 분쟁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6월 20일 전 코스피 지수 예측 불가합니다. 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2130에서 한 2150 영역이라고 보자고요. 예, 여기 영역 들어올 때는 최근에 이제 반락 이후에 좀 반등이 좀 시도됐던 경기 산업체, IT도 포함입니다. 이런 것 관련주들은
매도 조율을 좀 하고 기다려보는 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5월 말 반락에 정말 여러분들 기분 나쁠 정도로 너무 대책 없이 빠지는 주가 있죠. 이런 주가들의 특징을 보면은 2분기에 나올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요. 근데 너무 많이 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OLED 관련주 제가 뭐 IT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도 기다리자 했죠. OLED 장비주들 뭐 하반기 투자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소수 바이오만 움직여요. 파이버즈가 주도하는 동안은 바이오는 주도권을 내준기 때문에 다음 주도권 삽바싸움에 밀린 업종은 주도주가 마무리 파이널이 나와야만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시간은 올해 한 7월로 8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하는 거지. 뭐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죠. 제가 생각 시장 구도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은 700 한 지수 기준으로 30에서 요 마의 영역이죠. 뭐 지금 60일 있고 120일 여기 뭐 차트가 중요합니까? 모멘텀이 나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700 2차 상승 멋지게 하는 듯 보인 다음에 740선 전후까지 왔을 때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흔들리다가 갈 거냐? 있는 거죠. 미리 제가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2분기에 나와줄 실적치가 좀 내줄 카드가 작은 기업들일수록 강할 때는 매도 조율하자. 지금부터 지금 뭐 오늘 내일 전망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후.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미국 금리나 카드를 꺼내기 전에 1차적 반응을 좀 할 것 같고, G20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G20 국가들 금리 인하에 동참하자 이야기하면은 그 호재 반응이 다시 빠졌다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를 보는데 미국과 중국의 해소 가능성은 어렵고 또 뭐 3천억 불 관세 엄포를 놔버리면은 상당히 분위기 또 단기적으로 험악해지고 경계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 좀 대비를 하시라. 이게 시황입니다. 그렇게 보시게 됐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야. 가장 확신한 업종을 골라주세요라면은 5G입니다. 무조건 잘 나온다 봐야 되죠. 핵심 장비주, 기지국 세우는 뭐, KMW, 에이스테크, 그다음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다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단점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비메모리 부분에 오늘 뭐 이슈가 돼서 삼성전자 투자 소식으로 뭐 움직이는데 실적 검증 안 된 건 안 되고 실적은 넷패스하고 SFA 반도체 그 두 놈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테스나 정도 나올 것 같고 실적 안 되는 시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도 비교 우위에 있는 주가들 있죠. 최근에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잘 나온다는 거, 시장 지배력 좋다는 거 이런 것만 딱 골라서 가는 거예요. 나머지 애매하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배팅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는 지금 여기에서는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세게 넣으면 대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남북경협주 방송 연결하면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도 분간도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말미 부분에 제가 한 3분 이상 시간 내가지고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한 2월 말 이후에 트럼프가 판을 갑작스럽게 엎어가지고 3개월가량 고생하셨어요. 고생한 대가가 단 열매인가 쓴 열매인가 이제 판단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자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주 일단 대형주는 지금 뭐 오늘 자막은 안 가져왔는데 하반기 반도체 전망 썩 좋지 않아요. D램 가격이 급격하게 회복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삼성전자가 낮습니다만 오늘 하이닉스 반도체가 얼어붙었죠. 신저점이 나왔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또 뭐 반등은 나옵니다만 하반기 하이닉스 반도체 전망은 좋게 볼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지난 3월에 충분히 언급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큽니다. 2차 전지주들의 기대치는 지금 이제 뭐 독일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확대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ES 저장 장치 화재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 구축 이슈도 있었고, 삼성 SDI가 현재로서는 뭐 코스피 대형주 5월 말 이후에는 지난주 이후에는 대장주 역할을 하겠죠. 제가 보기엔 추가 상승 이번 지수 고점 찍는 날까지는 SDI가 같이 가겠죠. 갈 것 같고 한번 최대로 한 25만 원대까지 한 반영 지난 2월 고점 한 도전할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이거를 이제 LG화학이 확실하게는 회복 못하다가 이제 상대적 저가 메리트가 생긴 거죠. 동종업종에서. LG화학까지 일단 반등을 좀 더 이어갈 것 같고요. 반등입니다. 예, 그다음에 2차 전지주 일단은 그 소재주 중에서는 뭐 일진 머티리얼스가 가장 양호했습니다. 올 말에도 이게 움직여가지고 언급은 드린 바 있는데 이게 뭐 너무 많이 빠져 있죠. 올해 전망치 대비. 네, 일진 오늘 고점을 치고 좀 밀렸죠.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LNF까지. 하지만 이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1분기, 2분기 빠져나오면서 그래도 괜찮은 게 있다면은 뭐 삼성 SDI하고 일진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같은 섹터나 2차 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하 프론테크, 멤브레인 부분이죠. 이런 주가들이 2분기 외에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좀 신뢰도가 높은 분이다. 참고하십시오. 상하 프론테크는 요 뭐 수소 전지 갈 때도 뭐 멤브레인 관련돼 있고 2차 전지 이슈도 있고 필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예요. 네, 이거는 이번 일단 이런 패턴들의 주가들은 또 매물사하고 좀 더 가려고 노력하겠죠. 네, 이제 보시고 OLED 소재주 자, 뭐 삼성전자 뭐 OLED 투자 뭐 TV 쪽은 안 한다 해가지고 정말 5월달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유자들 자 일단은 그 중국 발주기 대감이 하반기 삼성도 대형 OLED 투자 확대 중국을 따라잡게 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반락이 깊다가 5월달에 반락한 폭을 메워 넣어 들어옵니다. 덕산 네오록스 기준으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뭐 17,000원대, 16,000원 넘어서면 한 17,000원대 복원 얘기죠. 17,000원 복원되는 거 보고 네, 일단은 고가 매도 전략을 한번 뭐 다음 주까지 한번 써보는 게 좋겠고 예. AP 시스템도 최소 26,000원 간다 했고 26,000원에서 27,000원대 이상 어떤 주가 복원이 강화되면은 네, 이런 것들을 고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고요. 다시 6월 하순에 봅시다. 네, 보셔야 되고 지금 상대적으로 OLED 중에서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야스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뭐 희곡과 내려고 폼을 재다가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좀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소화하고 더 시도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좀 괜찮은 게 그 엔터 중에서는 이제 SM이죠. 이거는 뭐 제가 매매 추천 이런 대상인데 이건 뭐 시장 흐름상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 우선 정책도 쓰고 예, 배당 이야기도 나오고 네, 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SM 있는 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관전하는데 코스피 쪽의 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좋아 보이는 게 최근에 제가 방송 경기를 하면서 뭐 소수 종목만 이야기 드리는데 카카오는 올해는 좀 되는 구도입니다. 지난 보시면 5월 중순 장 깨질 때 올라갔죠 이거. 그리고 매물 소화됐는데요. 하여튼 카카오가 이제 신규 비즈니스를 많이 벌리죠. 예, 카카오 지금 몰에서 시작되는 비즈니스가 괜찮은 비즈니스들이 몇 가지가 있고 실제로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는 실적 기조가 확인되는 것들이 있죠. 제가 보기에 뭐 대형 중에서 카카오가 좀 나을 것 같다. 뭐 화려한 비자는 아니지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넷마블 게임즈. 최근에 방송에서 제가 조정시 12만 이하만 바라했는데 이건 신작 게임이 좀 특이하죠. 네, 제가 뭐 방탄소년단 BTS 관련해 가지고 BTS 스타 키우기 게임 요게 막 25일 전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요 최근에 뭐 이거는 좀 개별 정보는 아니죠. 네, 코스닥처럼 개별 정보는 아니지만은 이 게임 이슈가 뭐 신작 게임 이슈 부각되면 한번 시세에 날릴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뭐 바타를 길게 가져갈 수는 없죠. 11만 원대 샀으면 한번 한 13만 원 지진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12만 5천 13만 원. 자, 일단 말씀드리겠고 5G는 지난주까지 주중에 이틀 이상 빠지면은 접근하면은 한 번도 빠지면 수익을 다 줬어요. 네, 이번 주도 주 초반에 깊은 반락을 주면은 예, 핵심주 중심으로 매입하면은 이번 주는 좀 약간 등락했고 수렴하죠. 이제 고점 같거든. 고점 같이 보이고 좀 두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네,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2분기에 가장 좋은 실적 좋은 업종을 하나 찍어주세요 하면은 5G가 1등이에요. KMW,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오일 솔루션. 일단 기지국 건설하는 장비주죠. 기지국 쪽으로 발주가 지금 집중되고 그 다음이 중계기로 넘어갈 겁니다. 삼지전자 같은 중계기 관련주는 하반기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 네트워크망, 5G는 가상 네트워크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 서버를 땡겨서 쓰는 클라우드, 여러분들 클라우드 알죠, 그죠? 중앙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받아가 자기 것처럼 쓰잖아요, 그죠? 네, 이거에서 이제
각 섹터별로 가상 네트워크만 가상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LOT,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물 인터넷도 구현할 수 있고 VR, 가상현실 게임 이런 게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네트워크만 구축 기업도 나중에 솔루션 개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5G는 기지국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지국 건설에 칩하고 안테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칩 안테나 관련해서 그래서 시세가 멋지게 난 거죠. 근데 저는 시연은 갈 수는 있으나 KMW하고 에이스테크 같은 기지국 장비 칩 안테나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주 뭐 후반에서 다음 주 가는 사이 또 한 번 제가 보기에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죠. 오이 솔루션까지 주면은 또 한 번 이번 주 지난 금요일 급등하고 좀 쉬고 있죠. 그죠? 쉬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전에 우리가 6월 20일 전후 고가 매도하듯이 이쪽 관련주들도 좀 고점에서는 뭐 PKMW 4만 원 위에서 팔게 다 줄 것 같고요. 예. 뭐 기회는 다 줍니다. 에스테크도 11,2천원대 기회 줄 것 같고. 예. 지금 못 갔던 게 서진 시스템이 좀 못 갔죠. 그 지난번 주에 보니까 뭐 대표이사 이슈 때문에 못 갔는데 실전에서도 뭐 25,000원 내려올 때 잡아라. 28,000원 때까지 왔죠. 보세요. 빠지면서 하면 기회 줍니다. 비메모리 핵심주도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다음 휴대폰 모듈 관련주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들이 2분기 저 파트론 같은 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위에서 덤비지 마세요. 빼거든. 반락이 심화되면 빠십시오. KMW를 기준으로 21호가 만나면 얼마입니까? 35,000원 아닙니까? 35,000, 6,000원. 35,000원이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또 줍니다. 지수 빠져도 이들은 또 움직이죠. 이제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고. 지금은 이번 주는 좀 수익률을 극대화를 금요일부터 할 거냐? 이거는 뭐 예측할 건 아니지만은 5G 이제 기관 차익 매물 좀 있죠. 외국인들은 좀 사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 시세를 열어주면은 이번에는 뭐 지난주 저점에서 아직 다 수익 났잖아요. 네. 실수는 있는데 대장주는 20일 접점에서는 잡아야 되죠. 이렇게 봐야 되고 제가 그 5G 관련 뭐 삼지전자뿐만 아니라 뭐 아까 했던 가상 네트워크망 구축 관련주들 이런 거 제가 정리해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겠고. 자,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본코너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는 남북 경협 시대를 갈망하는 그리고 남북 평화가 오기를 갈망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제가 거기에다 특강을 했는데 2월 말 한우회담이 예정대로 뭐 실무회담 합의 부분을 서로 사인하고 왔더라면 정말 분위기 좋았겠죠. 하지만은 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적군들은 항상 존재하고 미국에도 있고 특히 일본에 많고 미국 의회도 다 뭐 친일파들 아닙니까? 그 다수의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그 소위 말 기득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게 남북 경협이죠. 그래서 내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다들 욕하지만 그렇게 제가 나쁘게만큼은 보지 않아요. 북한이라는 존재를 포텐셜 이코노믹 그죠? 에빌리티라는 그 잠재적 경제적 미래의 잠재적 경제 가치에 대해서 에빌리티가 밸류죠, 그죠? 이낙연 대통령 역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왜 움직일까요? 지금부터 잠깐 투자자는 이제 정황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황 분석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차트인데, 네, 제가 방송 연결 시간에는 5월 말이 가격 저점을 형성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 비중 뭐 10%라도 편입하면 좋다 했는데 그때가 얼마냐? 7만 7천 할 때였어요. 예? 7만 7, 8천 할 때는 지금 이제 9만 올라갔습니다. 차트 갑자기 예뻐졌죠. 예? 가격 조정 다음에 시간 조정을 줬죠. 가격 조정 다음에 시간 조정 다 줘 있죠. 모양도 만들어졌죠. 3개월 시간이 걸렸죠. 자, 이제 간단한 거 최근에 뭐 뉴스가 나가죠. 그 편지가 갔죠. 편지가 갔는데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의 끈이 남아 있다는 걸 여러분 느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북미에 가 있죠. 왜 이 시점 6월 12일이면 어제가 이제 1주년이죠. 센토사회담 북미 이 시점에 왜 저 북유럽을 갔을까? 목적이 이제 분명합니다. 뭐 오늘 보니까 뭐 무슨 관련주? 뭐 기업 방문을 같이 했다. 기업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예, 북유럽은 유럽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죠. 네, 오슬로나 헬싱키가 그죠. 오늘 저녁에 아마 무슨 선언이 나올 것 같은데 미국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터뷰에서 알고 있다는 건 뭐냐?
북측에서 남측과 거래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소통이 되고 있다는 그동안.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보낼 거야 보여준 거죠, 먼저. 그럼 소통하는 농도가 진하죠, 그죠? 일단 그 부분, 소통이 된다는 건 다음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치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제 이제 방송 연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가능성인데 이다 아니다 팩트는 아닙니다만 모든 층 항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네, 이분에 제가 관심이 특히 많죠. 이게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장기전으로 가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민국 경제호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유일한 살 길은 남북 경제 협력 시대를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말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트럼프가 넘어오죠. 이례적으로 2달 만에 만난다 했죠, 저번에. 근데 뭐 30일 날 하겠죠? 6월 30일. 근데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열어주자. 여러 가지 좀 항상 돌아가는 정황을 저도 뭐 라인이 있겠죠? 네,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제 BBC 기자가 문 대통령한테 뭐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열 의사가 있느냐라는 말을 물었는데 문통이 그 빈말을 절대 하는 분이 아니죠. 그 사람 살아왔던 행정을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 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을 약간 낮춰냈죠, 그죠? 한미가 조율해가지고 뭔가 중재안, 영변 플러스 알파,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북한은 한 번에 포기 안 하려지 미국은 다 내놔라죠. 이 갭을 뭔가 메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미국이 중국이 히토류가 까부는 거 보니까 히토류 매장량 북한이 전 세계에 랭크되어 있죠. 뭐 5위 안에 듭니다. 뭐 제가 3위, 2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파봐야 하는 건데 실은 미국이 많아요. 매장량이. 히토류는 캘 때 환경오염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수도 안 캔 거예요. 중국 보고 캐라 했는 거예요. 예, 북한의 뭐 그런 것도 북한의 가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패권 전쟁이 심각해질수록 미국은 그 반대하는 저 민주당 저쪽 사람들조차도 저 네오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북한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더 큰 적 중국 때문에 미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데는 최근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뭐 갑자기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보세요. 편지 받았다 해가지고 개발 올라오기 전에 3일 연속 올랐어요. 오늘도 5일선에서 탁 감아버리죠.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붙어 있다는 거죠. 저도 방송에서 뭐 어제, 그제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보유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지금 보면 현대엘리베이터 말고도 움직인 주가는 있는데, 현재로 남북 경협주들이 저는 5월 말에 바닥을 쳤다.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충분히 그친 상태 같고, 요게 지금 당분간 뭐 지수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든지 한미가 만나면서 새로운 중재안을 했고 미국이 좋아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는 정치적 입지 코온 청문회 때문에 완전히 몰려가지고 엎어버렸는데 요즘엔 제가 아는 것만 미국 민주당이 그 뭡니까 러시아 특검 해가지고 스캔들 해가지고 제목이 없죠. 무죄 판정 났죠. 오히려 국고를 낭비하고 트럼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 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 여론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번 자기 의사대로 한번 그동안 2월 말에 못한 것을 뭔가 시도는 할 가능성을 열어야 돼요. 당장 한번 하루아침에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을 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조정 시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아단티, 그다음에 뭐 인도적 지원 차원 조비, 뭐 대유 이런 것들. 네, 조정이 나온다면 잘 보시고 오늘 저녁에 뭐 어떤 선언문이 나오는지도 한번 함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6월 오늘 13일 보내드리는 명인들의 복귀 시간 마치고요. 다시 아까 6월 20일에 만난다 했죠? 20일 목요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